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이제 또 오후 시간이 다가왔네요. 날이 좀 흐려지는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불볕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비가 좀 왔으면 좋겠네요. 좀 무더위 좀 식히고 시원한 가을 한번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비 오면 보름달을 못 보죠 또. 하여튼 좀 날이 좀 선선했으면 좋겠어요. 가을 같은 날이 되는데 지금 폭염 때문에 너무 더워요. 힘들고 지치고 그렇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삼성전자의 하청기업이었어. 삼전이의 하청기업이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세계 1등까지 올라가 있더라. 이 도대체 무슨 기업이 이러냐? 중국의 기업 같아요. 보니까 그 중국의 대형 가전업체가 있어요. 메이디 그룹이 홍콩 증시에서 IPO를 통해 가지고 46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한답니다. 메이디 기업, 메이디 그룹이죠. 메이디 그룹. 영어로는 미디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메이디라고 합니다. 메이디 그룹. 엄청나죠? 그러면 약 6조 한 1천억 정도 되는가 봐요. IPO가. 최근 3년 동안 그 홍콩 상장 기업 가운데 최대어였다. 최대어였고 15일에 그 진롱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니까 그 메이디 그룹은 공모가를 주당 54.80달러, 54.80 홍콩 달러로 확정을 했고요. 총 4억 9,200만 주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장 거래 개시일은 오는 17일입니다. 이번 IPO는 2013년 중국 본토 증시인 선전증권거래소 상장 이후 11년 만에 2차 상장에 나섰는데 2021년 5월 징둥닷컴의 물류 JD 로지스틱스라고 하죠. 그 이후로 최대 규모로 파악이 돼요. 1968년 설립된 메이디그룹은 당초에 플라스틱 병막이랑 이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던 제조업체였습니다. 이 광둥성의 농촌마을 주민 23명이 함께 설립을 했는데 1980년대 선풍기랑 에어컨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가전업계에 첫 발을 들였습니다. 2004년 당시 7위의 가전업체 화링하고 냉장고를 주력을 하는 룽스다 등을 잇따라 인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몸짓을 키웠다는 거네요. 중국의 고성장기의 그 폭발적인 그 가전 수요와 함께 성장을 한 거야. 막 급성장을 했는데 2016년에 그 도시바의 가전사업부 있죠. 지분을 인수해가지고 자회사로 들은 등 해외 기술력을 꾸준히 흡수를 합니다. 같은 해 쿠첸하고 합자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중국 시장에 합작 제품을 내놓기도 했고 과거에 삼성전자 식기세척기 등 그 일부 가전을 위탁 생산하기도 합니다. 생산하기도 했고요. 중국 현지에서는 뭐 하이열 그리고 거리전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3대 가전업체로 성장을 했어요. 지난 5년간 R&D 투입 금액만 약 11조입니다. 11조. 해외 10개국에 17곳의 R&D 센터를 현재 운영 중이라고 하죠. 최근에는 사업의 다각화와 공을 들이는데 이 독일의 산업용 로봇 기업이죠. 쿠카의 지분 100%를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이 로봇 시장 쪽에 또 진출을 하는가 봐요. 쿠카는 세계 4대 산업용 로봇 회사로 꼽히는데 업계의 기준 실적은 세계 1등. 그래서 메이디 그룹은 지난해 약 70조 원의 매출 그리고 약 6조 3천억의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대단합니다. 작년에 삼성의 TV 가전 부분 매출이 56조고 LG전자의 TV 가전 매출이 44조 원이에요. 그 메이디의 지난해 연간 매출의 40%가 해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상반기 메이디 스마트홈 그 애플리케이션의 해외 신규 사용자 수가 100만 명이고 현재까지 해외에서 약 310만 명이 메이디 앱을 사용 중이라 하죠. 올해도 호실적이 이어진다. 그래서 올 상반기 매출은 10% 증가한 2,172억 위안, 순이익도 14% 늘어난 2,800위안입니다. 해외 매출도 높아지고 41.92%,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를 했고 최근에 롯데 하이마트를 통해서 국내 시장에도 진출한 바 있어요. 메이디에 앞서서 경쟁사는 하이얼이 중국 가전 기업 최초로
20년 12월에 홍콩과 본토 증시에 이중 상장을 했어요. 현지 증권가에서는 메이디의 그 홍콩 증시 IPO를 계기로 해가지고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 거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는 겁니다. 하여튼 대단한 기업이네요. 보니까 그 홍콩 기업이 아니라 하여튼 중국 기업도 참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금투세 관련된 건데 뭐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겠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되물을 수 있겠죠. 9월 말에 밸류업 지수 발표하고 10월에는 금리를 내립니다. 이게 다 증시에는 호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코스피를 봐라. 외국인들은 계속 빠지고 3,000커녕 현재 2,800도 못 간다. 이 금투세가 틀어막고 있는 게 아니면 뭐냐? 이렇게 현재 개인들이 지금 대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좀 개판된 거죠. 개판된 거예요. 내년 1월 예정인 금투세 시행이 이제 넉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 시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 이런 과세 원칙이 따라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 그리고 금투세 시행 시 한국 증시가 꼭 풀어질 수 있다면서 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팽팽하다. 증권가에서는 유예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불확실성으로 투자들이 이탈하고 있어요. 한국 증시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인데 개인들은 흔들리는 증시 속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울분을 토하는 거야. 업계에서는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볼멘 소리를 하는데 현재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면은 자본시장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더라는 거죠.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 상품 등 이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는 일정 그 매기는 세금이에요. 금투세가 세율이 25%입니다. 25%. 골 때립니다. 지방세 포함하면 27.5%. 지난 2020년 도입된 뒤 유예 기간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에 시행할 건데 왜 쓸데없는 세금을 만들어가지고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세금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지금까지 가던 세금을 잘 이렇게 써야 하는데 효율적으로 이 세금을 팡팡 쓰고 정치인들 거의 뭐 용돈 쓰듯이 써버리니까 결국 돈이 없는 거죠. 항상 보면은 쓸데없는데 낭비를 하는 것 같아. 세금을 우리나라처럼 세금 많이 걷는 나라 없어요. 근데 보면 다들 보면은 쓸데없는데 세금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금투세 만들어가지고 또 뜯으려고 참 힘듭니다. 힘들어. 내가 보다 앞으로 이제 주식 투자한다는 게 여러분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은 제가 볼 때는 K증시 상당한 곤혹을 치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빨리 이 금투세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즐겁고 재미있는 오후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너무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